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책에 관한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챕터인데요. 제 4장입니다. 한일 병합조약 원천 무효인가? 라는 제목의 챕터고요. 그 핵심 줄거리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책에 제3장이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 논란을 다룬 것인데요.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 논란은 바로 한일병합조약 무효론과 연결이 됩니다. 자, 좌익은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무효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 일본의 식민 통치 불법 무효론은 한일병합조약 무효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본의 식민 통치도 무효고 불법이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무효니까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은 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결국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 무효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입니다. 거기에 1910년 8월 22일 혹은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일련의 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글자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미 무효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언제부터 무효라는 말이냐 했을 때 결국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원천무효, 조약이 체결됐을 당시부터 사실은 이미 무효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1910년 8월 22일 체결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그 후 어느 시점인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 내지는 주장입니다. 원래부터 무효다,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좌익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이런 입장이고, 한국 정부도 사실 이런 입장이에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쯤인가에 법제처에서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에게 참고하라고 던져준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 관련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을 검토하다 보면 한일 병합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빨갛게 박스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은 무효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자,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조차도 예를 들어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무효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무효하고 다른 겁니다. 이미 무효 그러면은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박정희 정부 이래 역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힘당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한일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용훈 교수팀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은 체결 당시에 유효했으나 그 후 어느 시점에선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이용훈 교수, 또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 토착 외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좌익은 바로 그렇게 저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이미 무효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학술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러려면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이미 무효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이영훈 교수팀은 이 문제에 관한 연구에 입각해서 당시는 유효하고 그 후 어느 시점에선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한일 회담 중에서 한일 간 구조약의 무효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박진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인물이 장박진 씨인데 원래 제일교포 출신 연구자고요. 한국에 와서 이 한일 협정에 관해서 깊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한일 간 구조약의 무효성 여부를 다룬 책이 이 허구의 광복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미완의 청산이라고 하는 책은 청구권 협정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루는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허구의 광복이라는 책이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일 회담 과정을 자세하게 추적을 해보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에 사실 주 관심을 두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 내지 배상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청구권 자금이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교섭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고요. 이 구조약의 무효성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약 35년에 걸친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직접 식민 통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1931년에 만주 사변으로 침략을 받았고 또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본토가 일본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또 1972년인가에 지금의 중국, 당시에는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이 중공과 일본이 수교할 때 중공 역시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전쟁 침략으로 피해를 받은 중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한국은 상당한 청구권 자금을 받고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지는 한국 국민이 결국 뭔가 돈으로 식민 통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당시 이 구조약의 무효성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이 구조약의 무효성에 관해서 논의가 안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한국 대표단은 구조약의 무효론을 제기했어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서 이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한일 간에 체결된 구조약은 이미 무효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조항을 왜 넣느냐 반론했을 때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국내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구조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니 일본은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이 한국 정부 대표단의 설명 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 간의 구조약이 이미 무효다라는 정도로 타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협정 체결 후부터 한국인들, 한국 정부의 종족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종족주의 행태란 거짓말을 일삼는 겁니다. 회담 과정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구조약의 무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자 편하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는 말을 뒤집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협정 체결 직후에 정부가 이 협정을 해설하는 해설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65년 8월에 나온 한일협정 문제점 해설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공보부, 박정희 정부에서 그 후에는 문화공보부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공보부에서 펴낸 해설집입니다. 이 자료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들어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태극 마크를 달고 있고 한 사람은 일장기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한일 양측 대표죠. 이 사람들이 무슨 구조약이라고 하는 도장에 X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한마음이 돼서 구조약은 무효임을 선언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해설을 보면 구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구조약은 무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이거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또 일본에 뭔가를 새로 요구하지는 않을 한국과 일본이 각자 편하게 해석하면 되는 조항이니까 이 조항을 살리자고 해서 그래서 이미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협정 해설서의 바로 앞부분에 마치 한국과 일본이 한마음으로 구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라는 데 대해서 합의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종족주의적인 행태죠. 일본과 분명히 같이 교섭해서 합의를 봐놓고는 협정이 맺어지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종족주의적인 행태입니다. 한일협정이 6월에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2달 뒤에 해설서를 내면서 구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80년대 중엽에 전두환 정부는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다자조약이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것이 한일 병합조약의 유효, 무효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국 우편 협약 같은 게 있겠죠. 대한제국도 만국 우편 협약에 가입해서 외국과 우편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해 있으니까 새로 무슨 협정에 가입할 필요 없이 우편물 교환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국이 독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 무슨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국 우편 연합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이든 또 일본의 식민지였든 계속적으로 한국도 그 협약 지역의 하나로서 우편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새로 성립한 대한민국에게 새로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다자조약 중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새로 가입하지 않은 조약이 몇 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전두환 정부는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다자조약은 계속 살아있었고 유효했고 바로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이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도 박정희 정부처럼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그 근거를 하나 더 덧붙였던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하는 구절을 하나 덧붙였어요. 이게 1986년인가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이후에 이제 민간에서 한국사학자 또 국제법학자들이 합작으로 강요로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이라든가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진 교수와 같은 한국사학자 그리고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이 1990년대부터 이걸 주장하기 시작해서 약 2000년대 후반까지 이런 주장을 또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률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거의 확립이 됐습니다. 자, 아까 봤던 문건인데요. 첫 번째 빨간 박스입니다. 법제처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은 무효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고 또 이것에 따라서 이른바 위안부 재판 또 징용공 재판 이런 데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행한 것들 위안부 동원이든 노무 동원이든 다 불법적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한국 대법원에 의해서 2012년 또 2018년 또 2020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2010년대에는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 통치가 불법이고 무효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동원인이 노무 동원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외교 마찰이 일어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하나의 사태가 생기고요. 지금 보시는 이 문건의 맨 아래 나오는 것처럼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 시행한 조선 호종령, 재령도 모두 무효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식민 통치가 무효면 일본이 여기 한국에서 제정해서 시행한 여러 법률 다 무효 아니겠습니까? 조선 호종령, 이게 무효가 돼요. 조선 호종령이 무효가 되면 조선 호종령에 따라서 한국인의 출생, 사망, 분가, 결혼, 이혼 이거 다 신고를 했는데 그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인의 출생과 사망, 결혼, 이혼, 분가 이런 기록도 다 무효 아닙니까? 이 법제처에서 이 자료를 만든 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 시행한 조선 호종령이 모두 무효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국인의 모든 출생 기록, 저는 해방 후에 대한민국 치하에서 태어났지만 일정 치하에서 태어난 제 부모의 출생 기록이 다 무효예요. 그러면 저의 출생 기록도 무효가 되는 거죠. 모든 한국인의 출생 기록도 다 무효가 되고 사망 기록도 무효가 되고 한마디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해요. 무슨 단세포 동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한일협정 체결 후에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보인 종족주의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식민 통치의 불법성, 합법성 여부, 이거는 어떻게 또는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이태진이니 하는 한국사 학자들과 국제법 학자들 또는 전두환 정부 때의 그 법제처 관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이 식민지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으면 식민 통치가 불법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만 식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큰 식민지가 있었어요. 인도. 영국의 식민지였죠. 자, 1750년대 이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처음엔 동인도 회사가 관리를 하다가 1870년대쯤에 영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자, 결국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획득한 것인데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획득하는 과정은 폭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앵글로 미소 월스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앵글로는 영국이죠. 그리고 미소는 그 인도 무굴 제국 휘하에 있던 한 왕국이에요. 제국 안에 여러 개의 왕국이 있는데 영국군이 그중에 인도 남부지방에 있던 미소 왕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로 표현을 했고요. 그걸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1783년 6월부터 7월까지 The Second Anglo-Miso War 해서 이 왼편이 영국군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이 이 미소 왕국의 군대인데 영국군은 한 명도 쓰러지지 않고 다 서서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 오른편의 인도군은 일부는 쓰러져 있고 일부는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몸을 돌렸어요. 아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인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렇게 영국은 군사 침략을 통해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해서 이게 불법적인 지배다. 그 후에 영국과 인도 사이가 인도의 독립 이후에도 이 문제로 갈등을 벌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힘센 자가 약한 나라를 점령, 정복하는 겁니다. 그나마 한국은 일본의 무력 시위, 강요 이런 것에 의해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가 된 것이지 일본의 군사적으로 정복당해서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 어느 게 더 폭력적인가요? 이렇게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과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대신과 그리고 고종을 상대로 압박을 해서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또 나중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폭력적이고 어느 것이 더 강제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의 강제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하라고 하는 것은 식민 통치의 불법,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을 금지한 것은 1930년경을 전후해서입니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들어갔죠.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 점령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던 것이고요. 자, 이렇게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을 금지한 것은 1930년 전후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1939년인가에 병합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을사조약이나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에서 일본 대표가 한국의 대신이나 국왕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압박을 했다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1905년이나 1910년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걸 전혀 불법적인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일병합조약은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이고 또 그에 대해서는 당시에 다수의 국제 열강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그를 승인을 했습니다. 즉 한일병합은 국제적인 사건이고요. 그것이 강제성으로 인해서 무효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식민 통치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역사학자나 국제법 학자들이 판단해서 주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에 입각해서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한일병합은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누구도 한일병합조약에 대해서 그것이 무효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 국제사회의 룰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4장에 관한 저의 설명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